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다면 그를 보이콧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에 서명한 26개 기관 중 11개 기관들이 빌 게이츠의 재단에서 수억 달러를 챙긴 기관들로 확인됐다. 쉽게 말하자면 지난달 몇몇 기관들이 트위터의 광고주들에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게 된다면 트위터를 보이콧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그렇게 이슈가 된 사건은 아니어서 몇몇 투자자들은 잘 모를 것 같다. 아무튼 이들은 트위터가 일론 머스크에게 인수되면 각종 오보들과 음모론자들을 증폭시키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하며, 트위터의 수익은 대부분 광고를 통해서 나오는데 이 광고주들에게 보이콧을 하라고 목소리를 내었다. 근데 이들 중 상당수가 빌 게이츠로부터 자금을 받은 단체였다는 것이다. 빌 게이츠는 왜 이렇게 일론 머스크를 못 잡아 먹어 안달일까? 권력의 흐름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 권력은 점차 국가에서 기업 그리고 개인으로 변화될 것이다. 인정을 못하겠다고?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에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은 자가 누구일까? 앞서 말했듯 지금까지는 기업의 권력이 있는 형태였지만 앞으로는 개인이 권력을 쥐는 형태로 변화할 것이다. 이러한 흐름, 즉 탈중앙화를 타고 등장한 화폐가 바로 암호화폐인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력은 결국 돈이고, 빌 게이츠 입장에선 신흥 부자들이 가장 눈에 가시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가장 위험 대상일 것이다. 둘은 전혀 다른 사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의 사업을 확장해 나가며 궁극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특히 일론 머스크의 활동 영역은 엄청나다. 그는 잘 알려진 우주 항공 기업 스페이스X와 전기차 기업 테슬라, 인공지능 연구기업 오픈 AI, 그리고 인간의 뇌와 컴퓨터의 연결을 연구하는 회사인 뉴럴링크, 터널을 만드는 회사인 보링컴퍼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일론 머스크 하면 테슬라와 스페이스X 정도만 떠올리는데, 그가 특정 다른 분야 사업을 크게 홍보하지 않는 것도 사업 진행에 방해받지 않으려는 전략이 숨어 있다. 그가 트위터를 인수하려는 것도 이 뉴럴링크의 사업에 쓰임이 있어서 인수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빠르게 사업을 확장하는 일론 머스크를 보며 빌 게이츠는 그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자기 쪽 진영으로 들어올 것을 제안했는데, 그게 바로 공매도 사건이다. 공매도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회사의 주가가 떨어질 것에 베팅해서 이익을 먹겠다라는 것이다. 빌 게이츠가 이 공매도에 6천억을 투자했다는 설이 돌았다. 이 회사가 앞으로 고꾸라질 것이라는 것에 6천억이나 투자했다는 것이다. 일론 머스크는 이 정보를 듣고 빌 게이츠에게 공매도를 하고 있냐 물었고, 빌 게이츠는 하고 있다고 실토를 했다. 그리고 어이없게 바로 이어서 우리 자선 사업에 대해 이야기 좀 할까라고 물었다. 이건 거의 사이코패스급 대화 흐름인데, 그는 일론 머스크를 압박하면서 자기 진영으로 들어올 것을 제안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된다. 일론 머스크는 너의 자선 활동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을 하고 둘은 완전히 갈라섰다. 그 이후로도 서로에 대한 찌질한 공격들이 오고 갔는데 둘은 트위터 인수에서 한 번 더 부딪힌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를 추진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빌 게이츠와 또 대립각에 섰다. 빌 게이츠는 항상 각종 음모론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다. 아무래도 음모론 때문에 골치가 아플 텐데 이 SNS가 일론 머스크에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지는 뻔해 보였을 것이다. 빌 게이츠는 이에 대한 불쾌감을 공식적으로 드러냈는데, SNS는 허위 정보 확산을 막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트위터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나에 대한 음모론에 대해 머스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가 트위터로 뭘 하려는지 분명하지 않다라고 했다. 빌 게이츠 입장에서 일론 머스크가 SNS까지 장악하는 것이 탐탁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거대 자금을 지원하고 그 기관으로 하여금 일론의 트위터 보이콧을 하게 하도록 한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일론을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너그알은 일론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제스처를 취한 것이 정치적으로 그와 완벽한 대립각에 서서 그의 공격에 대응하려는 전략이 아닐까 추측해본다.
물론 이번 정치적 발언 이후 미디어로부터 그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공격을 받았지만 이미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발언했기에 이번 리스크를 넘는 전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아닐 수도 있다. 앞으로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해진다.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